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최근 5년간 임용된 서울시립대 초빙교수의 절반에 가까운 16명이 서울시 간부 출신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그렇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립대는 대학원장 등 추천에 따라서 19명으로 구성된 대학 인사위원회에서 임명 동의를 얻어 초빙교수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본인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오세훈 시장 당시에는 서울시 간부 출신 초빙교수가 6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박원순 시장 때부터 왜 이렇게 간부 출신 초빙교수들이 늘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은 필요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대학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만일 보훈 인사의 경우 더욱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점은 이들이 과연 강의나 연구에 대한 자격이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굳이 서울시 한 간부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일반 공무원이야 행정 경험이라도 강의할 수 있을 텐데 정무 쪽 인사가 시립대에서 강의도 하지 않으면서 월급을 받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한겨레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그렇습니다. 만일 이 말들이 사실이라면 제가 볼 때에는 여기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될 거란 생각인데요. 박 시장의 주장대로 대학이 결정한 것이라면 이런 상황에 대한 입장은 대학 측이 학생들에게 설명해야 될 것이고요. 만일 박 시장의 주장이 맞지 않는다면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해 겸허히 사과하는 자세가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시민운동 출신의 도덕성이란 정치인의 그것과는 다르게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베토벤이 후세에 위대한 음악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악상이 떠오를 때마다 반드시 메모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최고의 음악을 위한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사평론가 최영일 씨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카피는 어떤 겁니까? 네. 박원순입니까? 뭡니까? 어제는 와인데이 카피였는데 예. 다 날렸고요. 김정은의 컴백으로 막 즉석으로 갔죠. 오늘 카피는 러버덕. 러버덕이라는 게 굉장히 큰 고모오리 인형이죠. 네. 석촌호수에 뛰어난 어제부터 석촌호수의 전시가 시작돼서요. 예. 이게 네덜란드 예술가 플로렌타인 호프만이라고 유명한 사람이 만든 노란 고무 오리 인형인데요. 예. 이게 러버가 전 연인인 줄 알았더니 그냥 고무더라고요. 러버덕이더라고요. 예. 최대 높이 16.5m, 무게 1톤의 거대 작품인데요. 2007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16개국을 돌아 홍콩에서 우리나라로 건너왔는데 어제부터 한 달 동안 전시되는데 네. 이 오리의 임무가 있어요. 즐거움을 퍼뜨리는 거라는데 국경도 경계도 사람 차별도 정치적 의도도 없이 그냥 오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거리를 제공해서 관계 형성과 함께 휴식을 주는 거다. 근데 한 달 예정 전시 첫날 어제 이제 바람이 빠지기 시작을 해서요. 아이고 저런. 예. 그래서 더 화제가 됐고요. SNS에서 아주 많은 이야기가 돌았는데 어제 아마 키워드 1순위가 러버덕일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웃겼던 것은 오리야 죽지 마. 한국 과자를 먹으면 질소를 공급받을 수 있어. 이런 또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슬펐던 말은 뭐가 있었냐면 예. 세월호로 멍든 우리 마음을 치유하러 왔는데 오히려 세월호를 연상시켜서 더 슬프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이게 예술이라는 게 작품 자체보다는 그것을 감상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화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해석에 관한 문제지. 맞습니다. 이게 객관에 관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러버덕인 이유는 이렇게 치유가 필요한데 예. 이게 고모오리가 우리를 취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정치,
국가와 정부, 행정 이런 것들이 치유해 주는데 지금 이 국정감사도 한참 바쁘고요. 정가 뉴스가 많습니다. 어제 이제 상임위별로 이제 여러 가지 파상 공세가 이어졌습니다만 제일 핵심적인 것은 어제 너무 그 김정은 북한 제1위원장 뉴스에 묻혔는데 정작 우리 대통령은 어제 유럽으로 날아가셔서 얼마 전 새벽에 이탈리아에 도착을 하십니다. 이제 순방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제 중국으로 떠난 김무성 대표 어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접견을 했는데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두 분이 앉아서 환담 나누는 사진 거의 국가 원수급입니다. 보셨어요? 보긴 봤는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의 어떤 태도나 이러한 것들이 과거 박근혜 대통령한테 보여줬던 것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뭐 꼭 그렇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의제도 강한 거였어요. 북핵 문제를 논의했는데 이 시 주석은 육자회담만이 최적의 틀이다 이런 언급을 했고요. 김무성 대표는 중국이 의장국이니 빨리 개최되길 바란다 이런 대화를 나눴는데 시 주석은 그 최근 북측 고위층이 인천을 방문한 일을 긍정적인 조짐으로 환영하면서 당사자 간 접근이 중요하다 이런 조언을 했고요. 30분간 환담을 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어제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의자도 부러지는 일이 있고 뭐 서울시 국정감사장이었죠. 맞습니다. 그 야당 의원 한 사람이 손 다친 모양이던데. 네, 그것도 이제 저는 뭐 해프닝으로 봤는데요. 그거보다 아까 처음에 오프닝 멘트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안행위에서 아주 뜨거웠는데 서울시 국감이었습니다. 이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 1위 박원순 서울시장 출석했는데 말씀하셨던 이제 이노근 의원, 뭐 박원순 스나이퍼 이렇게 불리기도 하죠. 어제 강하게 깠습니다. 근데 그게 스나이퍼 뭐 저격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사실이라면 그 문제가 큽니다. 팩트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사실 그게 그 문제가 큰데 왜 그러냐면 박원순 시장이 사립대학으로 치면은 시립대학의 이사장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그런 문제가 벌어졌을 때 제가 앞서 뭐 오프닝에서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는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됐던 간에 본인이 책임자로서 사과를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사과는 지금 전 아직 들리질 않아요. 제가 몰라가지고 어디 구석에서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사과는 없었고요. 이거는 분명히 사과해야 될 문제입니다. 특히 시민운동을 했던 분 아닙니까? 그리고 교육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시립대만 반값 등록금을 하고 있는 데 아니에요. 근데 근데 안행위에서 그 외에도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 싱크홀, 제2롯데월드 등 서울시 안전 문제 쟁점화됐죠.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이 안전 문제 어떻게 된 거냐? 박 시장은 처음에는 지하철 9호선 공사가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턴키 계약을 했기 때문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전적으로 책임지는 거다. 서울시 책임은 없다. 그랬지만 마지막엔 결국은 서울시가 책임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외에도 사실은 지금 이 샌프란시스코 매체하고 인터뷰했던 이야기, 이 동성 결혼에 대한 이제 허용 논란. 그래서 이 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이 최초로 동성 결혼이 허용되는 나라가 됐으면 한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전파됐는데 어제 질의에서는 왜곡된 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는 또 이 외신으로 보면은 교황청이 이 가톨릭 역사상 최초로 최근에 뭐 이혼과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취한다. 이런 또 이제 문건이 채택되기도 했는데 이 박원순 시장 이 과연 대권 행보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어제 갑론을박 설왕설래했었고요. 그 외에도 또 이 진돗개 키우던 게 지금 서울대공원에 가 있는데 그 1년에 이제 1,000만 원이 넘는 이 관리 비용이 들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 등등 박원순 시장에 대한 뭐 굉장히 큰 굵직한 서울 시정 문제부터 깨알 같은 문제까지 많은 이야기가 쏟아졌는데 속 시원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우리 박 시장님 물론 이 방송 안 들을 거예요. TBS 교통방송이죠. 이게 서울시 거니까. 근데 이 박 시장이 그 제돌인가? 그 왜 돌고래 풀어주려고. 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참 그 동물 애호가라고 나도 생각을 하는데 우리 동물 애호가시면 조금 시야를 넓혀서 지금 저기 그 세종대 옆에 어린이 대공원 있지 않습니까? 화양동이죠. 화양동에 있는 거. 어린이 대공원 동물 우리가 너무 작아요. 거기 특현상 보이는 동물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동물 애호가시라면은 사실 그쪽에도 좀 신경을 써야 한다. 왜냐하면 서울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그런 부분도 해야지 좀 더 우리가 정말 박 시장의 진정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물 문제 짚어주셨네요. 진돗개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네, 생각나셨군요. 이외에 이제 미방위 뜨거웠습니다.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단통법 시행 이후에 소비자 부담이 오히려 늘어났다. 이게 체감적으로 그렇고요. 실제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 이제 분리공시 도입
이 제조사와 이통사 간 이것을 방통위가 반대했었다라는 주장도 나왔고요. 예. 또 우상호 의원은 요즘에 그 종합편성 채널을 종편 우리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종일 편파 방송의 약자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기발하더라고요. 예, 네. 예. 평가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70% 정도가 여당 편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외에도 이제 국방위, 보건복지위, 기재위 주목해야 할 사항은 너무 많은데요. 예. 내일부터 또 하나하나 뜯어봐야죠. 그렇습니다. 국감에 또 주목할 소식이 있나요? 국감에 이제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이 어제 예. 있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우용군 이제 원내대표와 그 이완구 원내대표 이 이외에도 이제 원내수석 부대표들, 정책위 의장들, 원내대변인들 다 모였는데요. 예. 이 중요한 이유는 9월 30일 전격 합의된 그 세월호 특별법 타결 여기서 10월 말까지로 시한을 정했거든요. 예. 그래서 어제 다시 만나서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헌법은 이게 범죄은닉재산 환수에 대한 법인데 예. 일괄 타결에 하기로 다시 이제 확인을 한 거죠. 원래 약속된 건데. 예. 그리고 두 원내대표는 매주 화요일 주례회동을 갖기로 했는데요. TF를 열심히 가동을 한다 해도 예. 10월 한 달 중에 절반이 딱 흘러갔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이 주례회동 2번밖에 못 합니다. 예. 이 이제 산적한 문제들을 과연 해결할 수 있겠는가? 아하. 이완구 원내대표 어제 잘 지적했는데요. 이 기간 내에 유가족분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예. 잘 정리해보자 얘기했습니다. 어제 또 우윤근 신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개헌 문제 시한까지 딱 못 박았죠. 내년 네. 연말까지 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여당의 지금 개헌 모임 간사를 맡고 있는 사무총장이시죠. 이군현 의원과 또 네네네.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고요. 자, 오늘 좋네요. 어떤 노래 오늘 뭐 들으면서 러버덕으로 해주실까요? 카피를 정했으니까 오리 노래 하나 들을 텐데요. 네. 체리 필터의 오리 날다라는 신나는 곡도 있습니다만 오늘은 좀 잔잔한 G.O.D의 미운 오리 새끼 안델센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주시죠. 예, 어린이 대공원은 화양동이 아니라 능동이라고 아, 8192님이 행정구역상. 보내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정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작은 오리 한 마리가 길 잃은 것처럼 어디를 또 도망가듯이 뒤뚱뒤뚱 아무 소리 없이 안녕 작은 오리야 제발 부탁이야 내 앞에서 울지 말아줘 하늘만 보다가 너 있는 연못을 보니까 비틀비틀 넘어질 듯이 날지 못하는 너를 보며 자꾸만 내가 보여서 혼자서 우는 너를 보며 왼쪽 가슴이 아려와 자꾸 저 강물에 비친 내 모습 같아서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여의도 정가에 조직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잘못 들으시면 안 됩니다. 조직의 바람, 무슨 조폭들의 바람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야 각각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서 지역당위원장 선정을 비롯해서 당 조직 정비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과거의 역사를 보더라도 항상 이 조직 정비하고 임명하려면 여러 가지로 시끄럽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누리당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시죠.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 연결해서 이 조직 강화 특위에 관한 얘기 그리고 더 나아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윤근 원내대표가 또 개헌 얘기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이 개헌 문제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군현 사무총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요새 바쁘시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뭐 조직 강화 특위위원장 상대적인 겁니다, 이거는. 상대적으로 새누리당이 이 새정치민주연합보다는 좀 그래도 덜 복잡할 것 같아요. 거기는 임명을 거의 절반을 해야 되잖아요. 예.
지금 그래도 내부적으로 조금 말들이 있는 모양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람 사는 사회라 항상 사람마다 생각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예. 뭐 그런 정도는 있다고 봅니다. 예. 예. 지금 뭐 친박하고 친이 간에 있어서의 어떤 갈등 같은 경우도 보이지 않나요? 뭐 친박 친이가 이제 MB 대통령 선거 때 예. 2007년도에 서로 누구를 도왔느냐 후보자를 예. 그래서 생긴 말인데 아. 지금 뭐 친이 친박 구분합니까? 아무도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는 분들이 친박 소속이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서청원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벌써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아니, 그거는 우리 당헌당규 26조에 예. 이 지역 당협 위원장은 매년 선출하도록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지금 그래서 이제 총선이 1년 반 정도밖에 안 남았고 또 그때까지 큰 선거가 없기 때문에 이때 이제 모든 사무총장들은 여고 야구 간에 조직을 점검하고 또 활성화되지 않은 조직은 정비를 하는 것이 맞고요. 예. 또 뭐 이거는 뭐 소위 친이 친박 이런 상관없이 누가 사무총장이 임명되었다 해도 이 시기에 당헌당규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이고요. 만약 그렇죠. 지금 안 한다면 사무총장으로서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객관적인 지표 같은 게 있으면 잡음이 덜 할 텐데요. 그죠? 근데 사람을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얼마나 당선 가능성이 있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 사람을 교체할 거냐 말 거냐는 이 사람이 위원장을 맡고서 당 조직을 얼마나 열심히 해가지고 당을 얼마나 활성화시켰느냐 이거를 볼 건데 정확하게 객관적인 지표는 없겠지만은 예. 그러나 최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 수 있는 데까지 만들어서 객관적으로 하겠습니다. 연말에 상선 약수라고 모든 제일 좋은 정책은 물 흐르듯이 그렇게 순리대로 하는 게 좋다고 그랬거든요. 예. 순리를 쫓아서 하겠습니다. 예. 예. 아니, 객관적 지표가 필요한 것이 이 반발이 또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100% 객관적 지표를 근데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예. 가치도 절대적 가치가 있기 어렵잖아요. 이게 좀 여담이지만 옛날에 1951년에 라수문이라는 영화 보면은 객관적 진리가 가능한가 예. 하는 의문을 던진 영화를 가지고 깐느상을 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처럼 이 사람이 보는 주관이라는 게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량화할 수 있는 지표를 최대한 하여튼 고려하고 개발해가지고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군현 사무총장께서는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의 여당 측 간사시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제 우윤근 원내대표가 지금 예. 개헌 내년 말까지 해야 되는데 시한까지 딱 못 박았거든요. 내년 말. 예. 예. 동의하십니까? 아니, 시간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국민이라든지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이런 관계되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내년 말에 이렇게 한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올해 일단 큰 선거가 없잖아요. 예. 예. 이렇게 그리고 현재 뚜렷한 대권 후보가 확정이 안 됐잖아요. 예. 1년 6개월 남은 총선 전까지 예하가 이렇게 치열하게 쌓여 하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한번 지금 충분히 논의를 해보는 것이 우리나라의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괜찮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 논의가 이 모든 것을 빨아들일 수 있는 블랙홀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예. 말씀하신 그 마음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의 핵심이 결국 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예. 배고픈데 무슨 정치가 다른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런데 이제 현재 그게 1987년에 제정된 헌법이기 때문에 예. 지금 시대에 좀 손질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국민들이나 또 국회에서도 상당한 합의라 그럴까? 컨센서스가 이렇게 상당히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예. 다만 이제 어떤 형태의 개헌, 이제 권력구조 개편이 핵심인데 어떤 권력구조 개편으로 가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국민적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국민과 국회의원들과 또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로부터 충분한 생각을 수렴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새누리당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새누리당에도 의원 한 분 한 분이 입법기관이니까 생각들이 같지는 않죠. 같지는 예.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또 시기가 적절치 않다.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개헌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시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이따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경제를 좀 더 안정화시켜 놓고 이렇게 보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니, 경제, 물론 그거 다 맞는 얘기인데, 네. 경제가 언제, 우리 경제가 정말 좋았다 이랬던 시기가 있었나요? 제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 이거는 공명의 시대나, 노장의 시대나, 공명의 시대 때도 맹자가 그랬잖아요. 유황산이 라의 유황심이고, 무황산이 무황심이라고, 필요한 반지 경제가 없으면 사람 구실을 하기 어렵다고 했거든요. 예. 경제는 인류가 시작되고서부터 경제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개헌은 국민적 합의를 좀 봐가지고 의원들 의견을 들어서 적절한 시기에 이게 국회에서 좀 논의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그리고 아까 이제 권력구조 개편이 핵심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자, 그렇다면 우선 첫 번째 합의가 필요한 게 뭐냐면, 합의가 아니라 공론화가 일단 필요해야 될 것 같아요. 공론화가 필요하죠. 그러려면 국회의 어떤 그런 기구, 여야, 개헌 특위 같은 것이 공식적으로 국회에 설치가 되어가지고 특위로 거기서 충분히 좀 논의하면서 이제 국민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그런 공론화가 지금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국민적 관심사도 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의원 내각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이 갖는 불필요한 그리고 조금 과장된 거부감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편견 없이 다루기 위해서는 공청회도 열고 이래야 될 거 그렇죠. 아니에요? 아니 의원 내각제로 할지 4년 중임제로 할지 이원 집정부제로 할지. 예. 그거는 결국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국민투표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국민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공론화시켜서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논의를 해서 어떤 합의를 모아가는 과정이 그게 몇 달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개헌이라고 하는 건 참 엄청난 작업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논의를 좀 많이 해보는 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개헌특위가 필요하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가. 예, 국회 차원. 정유학 국회의장 어떻게 받아들여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개인의 호불호에 의한 결정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그분도 개헌을 해야 한다는 것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정치 개혁 문제는 반드시 정개특위를 구성해서 여야가 합의를 해야 이게 이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치 개혁의 제일 큰 문제가 사실 개헌이잖아요. 이거는 국회의 정개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정의아 의원 글쎄요, 내가 직접적으로 여쭤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예. 모르겠지만은 시대가 그런 필요성을 느낀다는 알겠습니다. 부분도 아마 공감하리라고 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네. 물론 개헌에 공감을 하고 공론화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각자도 물론 의원들 각자의 생각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편견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솔직히 아까 개파는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예. 밖에서 볼 땐 개파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친박계는, 개헌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소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개헌에 찬성한다 하더라도, 이른바, 4년 중임제 개헌을 찬성하고, 그리고 비박계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다르게 말해요. 예를 들자면은 이원 집정부제도 생각할 수 있고, 이럴 수 있거든요. 네네. 그 자, 논의를 해봐야죠. 논의를 해봐야 국민의 되는데, 뜻을 문제는 아직 비박계 의원, 친박계 의원들 같은 경우 저희 방송에서 이정현 의원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개헌 논의 이르다 그랬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군사작전도 아니고 돌파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돌파라기보다. 군사정권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단어가 자꾸 군사용어가 나오네요. 예. 충분히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 근데 지금 선거 없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대권 후보가 확정되지 않았을 때 아니면은, 개헌을 논의한다는 게 대권 후보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 그룹핑이. 예. 그러면은 각자의 입장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헌 논의하기가 저는 그렇게
쉽지는 썩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이군현 사무총장께서는 개인적으로 권력 구조는 어떤 식으로 개편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게 국민들이 대통령은 직접 뽑기를 대단히 원하잖아요. 우리가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고. 예. 그래서 대통령은 직접 뽑더라도 또 책임과 권한에 대해서는 좀 나눠서 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원집정부제 쪽으로 가셔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신다. 글쎄요. 그 명칭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권한을 좀 분산해서 대통령은 직접 뽑되 대통령이 있고 그러나 이제 국회의원들이 어떤 실질적으로 내각의 업무라 그럴까요? 그런 그렇죠. 걸 볼 수 있는 사람을 국회의원들이 뽑고 그리고 또 이 공동으로 지금은 이긴 진당과 이긴 당에 대해서 5년 내내 이렇게 다투잖아요. 예. 그 이긴 당이 이제 위너가 죄송합니다. 내용을 써서 takes all 모든 걸 갖고 예. 루즈 진 사람은 루즈 takes nothing이거든.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진 쪽에서는 5년 내내 이긴 당에 대해서 잘못한다 계속 공격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면 어떤 공동의 국가의 운영이나 국가의 발전에 대해서 좀 공동의 좀 책임감을 지는 저쪽 너희가 잘못한 거다. 우리는 괜찮다. 이거 아니라 어떤 공동의 좀 책임을 질 수 있는 어떤 형태를 할 수만 있다면 그런 것에 가까운 어떤 그런 좀 형태를 좀 검토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을 종합해보면은 하부이제적, 다수제보다는 하부이제적 요소가 많이 포함이 되는 이원집정부제의 개헌 방향이 옳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저도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개헌은.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이게 근데 이번에 또 말만 나오다 끝나면 이게 안 되니까요. 한두 번 얘기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지난 대통령 선거 직전에도 나오고 했는데, 그러나 이제 권력구조 형태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건 전적으로 국민의 선택에 달린 거기 때문에, 국민의 뜻에 따라서 그 권력구조 형태는 정해져야 한다 하는 것이 저 입장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에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조직강화특위위원장이시죠.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수진 엄마, 무슨 고민 있어? 이번 겨울도 춥다길래. 따사론이 있잖아. 따사론? 여름엔 에어컨 사용 줄여도 시원하고 겨울엔 보일러 조금만 틀어도 포근하다고. 냉난방비 걱정 없으니까 이번 겨울도 따사론 우리 집이야. 나도 따사론 해야겠다. 발명 특허 신기술 국민단열재 따사론. 따사론일세.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환경 캠페인. 숲의 경제적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136만 원의 가치를 돌려주는 고마운 숲. 하지만 한 번 훼손된 숲이 되살아나려면 5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시장에 갈 땐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로,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로, 일회용 컵보단 나만의 예쁜 컵으로 우리가 실천하는 작은 행동이 녹색 지구를 웃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동행하는 신한은행과 함께합니다. 말씀하세요. 더 듣겠습니다. 더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사람이 중심인 행복한 도시를 위해 안전한 서울을 만들 의견을 보내주세요. 생활임금제같이 따뜻한 서울을 만들 지혜도,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꿈꾸는 도시를 만들 묘안도, 초미세먼지를 줄여 숨쉬는 도시를 만들 방법도 모두 서울시 응답소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로 서울이 한 뼘 더 자랍니다.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함께 서울, 서울특별시.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하죠. 두통 탈출 펜잘쇼. 시댁이 옆집으로 이사 왔어요. 아우 머리야. 시댁엔 애교로 절, 두통은 펜잘로 절. 아, 잘하면 풀리는군요. 두통에 절, 빠르게 절, 펜잘이 딱인 거죠. 상이통엔 펜잘 레이디. 양치를 할 때 문지 반짝반짝 톡톡톡 마사지해요. 이 티는 아픈 잇몸에 직접 착용합니다. 잇몸 치료와 양치를 한 번에 닦으면서 치료하는 잇몸약 이치 부채표 동화약품. 100년의 편지 써보셨나요? 지금의 마음을 영상이나 음성 편지로 보내주시면 정해주신 미래의 날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변치 않는 마음을 전하는 SK텔레콤 100년의 편지. 지금 티스토어에서 다운받으세요. 국정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었죠. 이른바 이 인터넷 공간에 있어서의 사전 검열 가능성에 관한 논란, 그런 의혹에 관한 논란, 이것이 지금 잘 가라앉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래서 다음 카카오톡의 대표죠. 이석우 대표가 어제 기자간담회 갖고서 앞으로 감청 연장을 거부하겠다. 사실상 법을 거부하겠다 이런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는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새로운 논란을 낳고 있기 때문에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카카오톡 고문 변호사였죠. 구태현 테크앤로우 법률사무소 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 변호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 다음 카카오톡 원래 고문 변호사셨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10일자로 그만두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왜 그만두셨어요? 네, 제가 이제 제 페이스북을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SNS 본가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네티즌들에게 저한테 질문이 들어온 것에 좀 답을 했는데, 예. 그 답변이나 이 전체적인 취지가 좀 언론상에 좀 과장되어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회사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고, 예. 그래서 제가 자문계약은 그만두는 것으로 회사와 예, 알겠습니다.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구 변호사님께서 그럼 본래의 취지는 어떠셨는데 전달은 어떤 형태로 전달됐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원래 지난주 화요일 날 그 카카오가 여러 가지 그동안 일반 이용자들로부터 질문이 들어왔던 것, 궁금했던 것에 대해서 정리해서 모두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서 이걸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게 된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요. 그렇게 저는 진솔한 사과를 하면서 그동안 압수수색 영장에 협조해 왔다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밝혔는데, 그에 대해서 그것을 믿지 않으면서 계속적인 사과를 하라고 하는 일부 언론 보도 등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고문 변호사로서 답답한 마음에, 아니 이미 모든 것을 밝히고 사과를 했는데 뭘 또 사과를 하라는 거냐라는 이야기를 이제 일부 언론 기사를 상대로 한 것인데요. 마치 그것이 카카오톡 이용자들을 상대로 비난을 한 것처럼 좀 왜곡돼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저는 구 변호사님 말씀이 저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네네. 뭐 그렇게 크게 틀린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법적인 네네. 영장을 법원에서 영장 발부해가지고 그게 네. 감청 영장이든 압수수색 영장이든 간에 영장 갖고 오면은 거기에 응해야지. 그거 응하고 나서 사과해야 될 문제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럼 법 집행에 대해서 응한 것이 사과해야 될 문제다? 그럼 우리 벌금 내고도 사과해야 됩니까? 예. 저도 말씀대로 저는 법을 해석하고 법을 자문하는 변호사로서 저도 진행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아니 그거는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보는 게 뭐냐면은요. 네. 그 이석우 대표가 본인이 다 법적 저걸 하겠다, 수시로 감옥에 가시겠다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일단은 감청영장을 거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부터 따진다면 이거 네. 사실 실효성이 없는 발언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진행자님께서 정확히 보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영장에 협조한다는 것은 영장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네. 나아가서
어떤 설비까지 갖추어가지고 그 비용까지 부담하면서 영장 집행을 직접 조력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예. 감청영장은 원래 감청 설비를 갖추어야만 할 수 있는데 예. 감청 설비를 구비할 법적 의무가 현재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동통신 우리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휴대전화 같은 경우 예. 우리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휴대전화를 서비스를 제공한 이동통신사의 감청 설비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럼 왜 없느냐? 법에서 구비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카카오도 감청 설비를 부과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 감청에 대한 협조라는 것은 실시간 협조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겠죠. 예,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감청영장을 판사가 발부해서 가져온다고 해도 예. 그것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게 협조하는 것은 불가능했고요. 예. 그것은 다른 전기통신 사업자는 몰라도 적어도 메신저 서비스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 어떻게 협조를 했느냐? 이번에 밝힌 대로 시간이 지나가면 최소 3일에서 최대 일주일간 저장이 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사후적으로 이렇게 일주일 단위나 이렇게 끊어서 협조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감청영장의 본질적인 집행 방법은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좀 편법적인. 합법적인 협조가 아니니까 예. 그 협조를 그러한 영장 집행에 대한 대응을 중단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이것을 뭐 법을 위반하고 법에 대항하겠다라는 해석을 연결하는 것은 좀 오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만일 그런 영장의 집행을 협조하지 않거나 거부하게 됐을 경우에는 물론 이제 우리 이서우 대표가 본인이 다 책임을 지겠다고 하지만 그건 별개로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같은 거 또 발부해서 아예 서버에다 딱지 붙이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법원은 당연히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 메시지, 정보에 대해서만 발부할 수 있지만 서버 자체를 압수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법원이 명령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의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설마 그 기업이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그 기업이 이용자에 대한 범죄 수사를 하면서 그 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의무도 없는데 그것을 소극적으로 비협조했다고 해서 그 기업의 실제 서비스에 이용하고 있는 서버를 압수한다. 이런 의사결정을 수사기관이 하고 또 그것을 법원이 받아준다. 이런 것은 좀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요. 예를 들면 이서우 대표는 거부하겠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지금 유병헌 문제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유괴 사건이 났다, 납치 사건이 났다 이런 문제가 났을 때 그때도 거부한다라는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보도자료 원문하고 그 언론에서 보도된 거하고 다르다. 헤드라인을 뽑은 거와는 좀 의미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대한민국의 기업의 대표가 법을 거부하겠다라고 얘기하진 않았을 것이고요.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감청영장의 경우에 한해서 실시간 정보 제공의 방법으로 감청영장에 협조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그게 불가능하니까 협조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협조가 안 됐는데 지금까지는 압수수색의 방법에 준해서 제공을 했던 건데요. 이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으니까 그러면 법대로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법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비협조에는 두 가지가 근데 있습니다. 만약 법대로 하겠다 그러면 왜 이서우 대표가 모든 법적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영장은 협조하거나 거부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거부에는 비협조죠. 비협조에는 소극적 비협조와 적극적 비협조가 있는데요. 적극적 비협조는 뭐냐면 수사기관의 출입을 방해하고 그 물리력을 행사하는 일종의 공무집행 방해 상황입니다. 근데 소극적 비협조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통신비밀보호법 감청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에는 적극적 협조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비용이 발생하고 설비를 구비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소극적 비협조는 불법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냥 영장을 가져오시면 우리는 감청을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라는 게 소극적 비협조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것을 불법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얘기를 일부 법조인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 변호사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요. 검사 네. 출신이시잖아요. 구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검사 출신으로서 제가 좀 여쭤보는 게,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납치 사건 나고 유괴 사건이 났다고 칩시다. 네네. 그러면은 거기에 검찰이나 경찰 수사 당국이 네. 그 뭐 카카오톡이나 해당 거기에 가서 예를 들면 감청은 아니더라도 네. 그 2, 3일 지금 2, 3일 동안 메시지는 보관하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네네. 메시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영장을 발부받으면? 그죠? 압수수색 영장에는 지금껏 협조해 왔고요. 예. 앞으로도 계속 협조하겠다는 것이 이번에 기자회견 때 발표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계속 응하겠다. 그렇군요. 감청 영장에만 불응하겠다. 그죠? 네. 그러면은 네이버라든지 SK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인터넷 기업들도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도, 예? 결국은, 지금, 이석우 회장과 같은, 이석우 대표와 같은 그런 입장이라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것도 제가 이제 기사들을 쭉 살펴보고. 예. 일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인터넷 기업협회가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발표한 적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거는 좀 사실 확인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아시지만 기업이라는 것은 상법에 의해서 설립되고 법을 준수해야 되는 회사들입니다. 예. 그래서 생각하시는 또는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뭐 법 집행을 거부하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편에서는 정말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오바되는 좀 반응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네네. 카톡이나 이런 게 실시간 감청이 불가능하다고 수차례 검찰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밝혔잖아요. 네네. 근데도 이거 자꾸 텔레그램이나 뭐 이런 해외 망명을 하겠다고 나서는데 예? 네. 이런 현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첫 번째로 예. 이 기회를 빌어서 명확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그 수사기관이 지난 9월 중순에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사범을 단속하겠다고 발표한 그때 그 문장은 예. 실시간 모니터링이었습니다. 예. 네, 실시간 모니터링과 실시간 감청을 지금 언론이 좀 혼동하고 있는 거고요. 아하. 예. 실시간 모니터링은 공개된 게시판 등에 올라있는 글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허위사실의 유포를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뜻이지 예. 메신저 서비스와 같이 비공개된 커뮤니케이션을 기술적 방법을 이용해서 들여다보겠다는 뜻은 아니었거든요. 예. 이 두 가지를 일단 명확히 시청자 또는 청취자들이 구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이버 망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저도 사실 그 프로그램을 깔아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깐 이후에, 제 주변 지인들이 그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계속 저한테 알림이 오거든요. 예. 근데 지금까지 저에게, 그걸 깐 지 한 20일이 넘었는데요. 예. 지금까지 저에게 대화를 걸어온 사람은 10명도 안 됩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호기심에 예. 깔아보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예. 엄청난 망명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또 과장돼 다른 있다. 왜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명쾌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다음 카카오톡 고문 변호사였죠. 구태연 테크노 법률사무소 대표였습니다. 특별한 브랜드에는 그 특별함을 증명하는 스페셜 에디션이 있습니다. 프루지오에는 써밋이 있습니다. 아무나 누릴 수 없는 프루지오의 최상위 주거 브랜드. 오직 서초와 용산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놓칠 수 없는 절정의 가치. 프루지오 써밋 대우건설. 삼성 신도시 분양 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문의 02381-7373. 의정부의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에 새바람이 불어옵니다. 도봉선역까지 연결되는 BRT 개통 예정, 수변공원, 천보산의 푸른 자연과 전세대 4베이, 판상형 설계로 공간의 여유까지. 10월에 찾아옵니다. 밀라기지구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 문의 1899-7566. 어제는 국회의원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으로부터의 이 다음 카카오의 문제를 들어봤고요. 오늘은 지금 다음 카카오 회사 측의 입장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자,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 저는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